현역 국회의원 최초 인사청문회 낙마라는 오명을 이제 앞으로 쓰게 된 건데요. 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황에서 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 전 후보자의 사퇴 배경을 두고 이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대통령실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자진 사퇴 의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요. 정무수석도 특별히 원내와 상의한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알렸고,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1시간가량 있다가 소셜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갑질 강선우 결국 사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현역 의원 첫 장관 후보자 낙마입니다. 2005년 이후 25년 만에 현역 불패가 강선우 후보자로부터 깨진 겁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달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전화 한 통이 대통령의 의중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갑질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 끝까지 버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만큼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강선우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밝혔고, 오늘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행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리면서 사퇴가 결정이 됐는데, 이 갑질 논란이 터진 지 15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 대통령 사퇴 결단, 국민의힘에서는 만시지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강선우 후보자와 또 대통령의 어떤 의사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자진 사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관대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현역 의원의 인사청문회 불패, 네. 이것은 벌써 진즉에 깨졌어야 되는 거죠. 강선우 의원이 현역이라고 해서 또 만약에 이 여가부 장관이 될 수 있었다면 안 좋은 관행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거고요. 네. 결국에는 이 갑질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우리 5,200만 명 국민이 있다면, 네. 어떤 사람에겐가는 갑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을의 위치에서 상당히 이 갑질에 시달렸을 겁니다. 네. 그런 만큼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일이었고, 더군다나 본인이 해명을 하면 다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지만 네. 오히려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만 나오고요. 추가적으로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과 관련한 폭로, 또 민주당 의원들을 둘러싼 갑질 논란으로 확산되는 이런 상황을 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더 이상 감내하기는 힘들었겠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갑질 논란에도 임명하려고 했던 이 대통령의 마음이 바뀐 건 역시 민심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적합도를 물었더니 무려 60%가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적합하다는 의견은 32%에 불과했습니다.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 여론을 무시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던 게 지난주에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에 드러났습니다. 국정수행평가가 계속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상승 곡선을 그렸었는데, 딱 이 강선우 후보자의 논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번 주에 64.6%에서 62.2%로 2.4%포인트가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이 민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두고 보고 혹은
실제로 강행까지 갔다면 더 민심이 안 좋아질 것을 우려해서 지금 강선우 후보자의 어떤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는 달리 김상희 평론가님, 그때는 지명 철회를 선택했고 이번에는 자진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둘 차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진숙 후보자도 자진 사퇴를 먼저 권유하지 않았을까요? 이 우리 정치권의 기본 문법은 아무래도 지명 철회가 더 정권에도 부담이 되고 후보자에게도 부담이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진숙 후보자 뭐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쪽도 그렇고 강선우 후보자도 처음부터 사퇴 권유가 먼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것이 모두에게 짐과 상처를 더는 방식이다라는 차원에서 선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진숙 후보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 강선우 후보자는 그렇지 받아들였다는 않았을까라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 하는 이유가 정치권에서 기본적으로 이 척을 지면은요 그 후과가 굉장히 커요. 우리 강선우 후보자도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일을 마무리하는 방식은 서로가 이렇게 상처가 덜하거나 아니면은 뭐랄까요 그 다시 볼 수 있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진숙 후보자도 자진 사퇴 쪽에 무게가 있었을 건데 본인이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추측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전 후보자 임명 강행에 진보 진영에서마저 등을 돌리면서 사실 수세에 몰리는 모습도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범여권에서 아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강선우 전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리기도 했었거든요. 그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장관 후보자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강선우 여가부 후보가 부적절하다는 국민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형 인사는 바로 갑질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인사를 강행하려는 시도가 더 큰 참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 재요청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명 철회든 자진 사퇴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조국 사태 때처럼 아예 지지층이 깨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민심을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철회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정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계속해서 이제 실패가 없었다. 좀 그런 평가를 계속해서 조금 예상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강선우 후보자를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런 국민들의 민심도 좋지 않은 데다가 여권에서도 분열이 될 그런 조짐까지 보이다 보니까 이대로 이제 안고 가게 되면 지금의 이 지지율이 내려가는 부분을 넘어서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지층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정책을 하는 방향, 인사를 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위험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는 이제 이 지명 철회보다는 자진 사퇴 쪽으로 하고 그렇게 좀 수습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강선우 후보자가 어제 오후에 전격적으로 사퇴 뜻을 밝힌 건데요.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가 내놓은 그 사퇴 입장문,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에게 사죄의 말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 그러나 지금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좌진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국민께 사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참 미안하다, 죄송한 마음이다, 당에게 부담드려서 미안하다라고 대통령과 민주당에게는 이렇게 한없이 고개를 숙인 반면에
정원재 대변인님, 정작 보좌진에 대한 언급은 왜 없는 건가요? 글쎄 저도 굉장히 유심하게 봤는데 네. 강선우 전 후보자가 상당히 그 해명서를 쓰는 과정에서도 전 몇 가지 오류가 있었다고 봅니다. 사과라는 것은 네. 본인이 직접적으로 상처를 준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이렇게 낙마하게 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갑질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도 있었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먼저 있었던 정영애 장관에 대한 갑질 의혹도 있었고 병원에서 간호사들에 대해서 갑질을 했었다. 맞습니다. 이런 의혹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과의 뜻을 나타내면서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에게만 사과한 것은 실제 그 강선우 의원의 갑질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게 봤습니다. 네. SNS상에는 저것에 대한 올바른 사과문을 다시 적어 놓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왜 낙마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성찰을 하려면 본인이 정말로 상처를 줬던 사람들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어야 하는데 네.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같은 사과문을 썼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측면에서는 쉽게 수긍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과가 진정성 있게 느껴지려면 뭐 간호사라든지 아니면은 정영애 전 장관이라든지 또 보좌진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사과가 없다 보니 그 자신이 저질렀던 이 갑질 논란에 대해서만큼은 본인이 인정 안 하는 것 아니냐, 그걸 갑질로 본인은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인에 대한 사과는 없는 거고요. 네. 그냥 사퇴라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뭐 부담이 간 정치권에 대해서만 네. 사과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만한 사람들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그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걸 최소화하기 위한 사과였지 그 원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를 줬던 그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냐, 아무리 약자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것을 촉발한 원인이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사과의 목적이라는 건. 그러면은 사과의 목적은 용서를 받기 위한 거라면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당연히 피해자에게 피해자인 거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피해자가 적시되지 않고 그다음에 피해를 받았을 만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하지 않고 하는 사과는 네. 사과로서 인정받기가 좀 어렵고 피해자도 사과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강선우 의원은 이제 의원이죠. 의원은 좀 이런 것을 좀 간과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네. 논란을 추후에 있을 논란을 없애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